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이예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럼 좋아요. 댄스 신고식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 시작인가요? 수현 씨가 왔을 때도 했었던 것 같은데 철우 씨도 하셨잖아요, 그쵸? 네, 했어요. 네, 철우 씨 네. 노래하셨어요. 그럼 노래라도 한 곡 이렇게. 제가 노래를 하면 아마 분위기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주제가 청년들의 경제관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생활비를 어떻게 어디서 이제 충당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인터뷰 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생활비를 부모님한테 받습니다. 네. 저요. 딱히 제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가 알바를 근 2년을 찾아다녔어요. 마음에 드는 알바를 하고 싶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제가 카페 알바를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2년 찾다가 아직은 못 찾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모님이 주시고 있어요. 졸업할 때 안 됐어요? 아니요. 저 아직 2년 남았는데요. 아, 카페를 2년이나 찾고 계시네요. 마음에 드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용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간 저는 대외 활동을 하는데 그 대외 활동에서 돈이 나와요. 오, 약간 대박. 용돈벌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좋네요. 네,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로 지금 생활비는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우와, 많이 나오나 봐요. 아니요, 제가 적게 쓰는 거죠. 오빠라면 그럴만해요. 바로 이해가 된다. 수빈 씨는 저는 작년까지는 알바를 쭉 했었다가 지난 학기부터는 좀 공부를 해야겠다 3학년이니까 하면서 이제 쉬고 있고 대신 이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3학년이면 이제 조금 독립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도 원래는 항상 용돈을 받고 있었는데 달달이 용돈에서 5만 원씩 차감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빵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알바로 이제 스스로 돈 벌어서 그걸로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교통비예요. 제가 예전에는 기숙사 생활할 때는 한 달에 교통비가 진짜 많이 나가요. 10,000원이었는데 네. 이제는 한 달에 거의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15만 원? 택시를 한 번도 안 타고 다 지하철 버스인데도 15만 원이 나가서 너무 속상하고 그냥 나는 공부를 하러 갔을 뿐인데 그리고 이제 또 식비로 이제 한 20-3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침은 집에서 먹더라도 점심 저녁 때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쵸? 어쩔 수 없이 외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뭐 이번 달은 친구들을 많이 만난다. 그럼 이제 이번 달은 좀 적자가 나가나 아니면 월말에 되게 힘들게 살거나 그렇죠. 저도 이제 교통비랑 식비가 가장 많이 나가요. 이제 맞아요. 통학로들의 고충인데 진짜 교통비가 그냥 슉슉 나가요. 나는 분명히 열심히 교통비를 아낀 것 같은데 맞아요. 막상 마지막에 보면 교통비가 너무 많이 나가 있는 거예요. 맞아. 학교에 갈 때도 항상 버스를 타는데 이제 수업이 10시인데 50분에 버스에 내렸어요. 근데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요. 학교가 크잖아요. 또 캠퍼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이러면서 택시를 잡고 또 타고 그러다 보면 택시값도 장난 아니고. 우와. 근데 그렇다고 수업이 늦으면 또 그것도 싫잖아요. 그쵸. 출석 부를 때 딱 가야 되니까. 엄청 중요한 네. 그런 수업.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쪽으로는 독립해가지고 이렇게 스스로 이제 경제를 좀 관리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정 지출이 있고 변동 지출이 이제 따로 나누어서 관리하는데 고정 지출 같은 경우는 지금 보험들은 따로 이제 통신보험 들고 있는데 보험 나가는 게 있고 그리고 통신비 이렇게 따로 해서 고정 지출 나가고 변동 지출은 이제 생활비죠. 그 식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패턴이 직장이랑 다른 게 한 학기 기준으로 계약 때 전공책 사고 그런 게 책값도 장난 아니죠. 학기 초에 좀 많이 나가고 그 학기 말 되면 좀 적게 나가는 편이에요. 저는
저도 교통비 많이 나가고요. 이제 통학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최소 10만 원씩은 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네, 10만 원씩 나가고 그리고 저는 혼자서 한국에 살고 있어서 모든 돈은 다 제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냥 막 수민 씨처럼 집 가면 집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고 전 집에서 먹어도 내 돈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일주일에 장을 한두 번 정도 보러 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한 5만 원씩 정도 쓰면은 집에서 먹는 비용만 해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씩 나오고 그리고 또 학교에 있을 때는 밥을 사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도 또 나가고 그리고 주말에는 친구를 만날 수가 있으니까 친구 한 번 만나면 그 먹는 걸로만 한 3, 4만 원씩은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먹는 것도 밥 맞아. 카페 가야 맞아요. 네, 술만 쉬면 돈 나가는 것 같아요. 맞아. 밖에 나가 있으면 친구 네. 만나면은 그냥 계속 돈이 나가게 맞아요. 될 수밖에 없네. 잠옷에 또 되게 집착이 또 심해서 잠옷 사는데도 돈을 아끼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안 낚인다는 게 네. 여러 벌 사나요? 아니면 네, 그냥 보통 집착이 아니에요. 네, 제가 잠옷을 이번 여름에 또 막 몇 개 여름에만 해도 몇 개 사가지고 여름 잠옷이 8개 정도 되거든요. 8개면 거의 며칠복 아니에요? 진짜. 네. 저는 보통 잠옷이면 그냥 오래된 티. 옷인데 안 못 입는 늘어나고 막 그런 티 있잖아요. 막 입을 수 있는 거. 네,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겨울에는 야잠, 여름엔 반팔티가 잠옷이죠 최고에. 그럼 엄청 아끼는 부분은요? 아끼는 부분이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뭐라도 얘기해봐요. 간식이나 군것질을 좀 별로 안 먹으려고 하는 것. 네. 저는 저- 아끼지 않는 부분으로는 그 집에서 요리를 해 먹으니까 그 식재료는 절대 아끼지 않아요. 그냥 일반 마트에서도 살 때도 있지만 최대한 유기농 마트, 유기농 중에서도 이제 좀 좋은 걸로 해가지고 그런 데 가서 조합원가 할인 받고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화장품에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에게 빨강색은 있어서 너무 다르고 맞아. 코랄도 너무 다르고 같은 빨강이 없다 이런 네, 거. 좀 립스틱이 너무 많아도 너무 부족하고 이래서 그런 거에 행복을 이제 네, 엄청 행복을 느끼고 이제 모아두면 되게 네, 섀도우를 사더라도 뭐 이 여기 브랜드는 이렇고 이걸 약간 깨닫는 걸 좋아해요. 사서. 그래서 거기 약간 화장품에 있어서는 가장 아끼지 않고 쓰는 반면에 또 아낀다고 보면은 항상 화장품을 살 때 좀 싸게 사려고 인터넷으로 보통 그냥 브랜드샵 가서 고수다. 사면 본 가격 주고 사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터넷으로 사면 진짜 거의 40%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그 우와. 온라인에서 그 샤워에 들어가면요? 아니요, 거기서는 아 보통 그것도 다른 싸게 안 방법이 팔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쿠폰이 이제 나와요, 자주. 그런 걸 잘 챙겨뒀다가 모니터링했다가 네, 잘 챙겨뒀다도 어플별로 비교를 또 해봐요. 와.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시로 지출을 신경 쓰거든요, 엄청. 그래서 나가는 부분마다 체크하는데 이제 고정 부분에서 통신비가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는 통신비가 한 달에 많아야 10,000원씩 나오고 보통 7,000~8,000원이면 다 커버되거든요. 맞아. 근데 여기 오니까 이제 기본 몇만 원. 약정 걸어가지고 뭐 2년 무조건 써야 되고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뭐 알뜰 통신사로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알아보고 똑같은 금액인데 이렇게 그 데이터라든가 통신 같은 걸 더 주거나 아니면 요금도 더 싸거나 해가지고 얼마 전에 갈았고 청원 씨는 정말 이렇게 알뜰하시네. 절약한데 아끼지 않는 부분은 있어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절약맨. 오케이. 그 교통비가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자전거를 못 타지만 봄, 여름에는 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짧은 거리는 버스를 타지 말고 따릉이를 타자 했는데 따릉이도 한 시간 타면 1,000원인데 그걸 또 6개월 이렇게 해서 사면은 되게 싸요. 맞아요. 15,000원이면 내가 15번 이상만 타면은 뽕 뽑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거의 모든 곳을 자전거 그 따릉이 타고 돌아다녀가지고 그때는 이제 교통비를 엄청 많이 절약했었어요. 또 정말 이제 돈이 바닥났을 때 바닥. 제가 방에 이제 뭐 선물 받은 거라던가 아니면은 샀는데 안 쓰는 화장품이 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1, 2학년 때는 정말 관심이 많아서 향수를 진짜 많이 샀는데 제가 향수를 진짜 한두 가지 아니면 안 뿌려가지고 그런 것도 올리면은 되게 큰 돈으로 잘 팔리더라고요. 중고나라에. 그래서 그런 거 예나 씨가 판매하면서 사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알고 보니. 입금명.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대다 보니까 전공책이 좀 비싼 편이에요. 네. 그래서 학기 초 되면 미리 이 클래스 같은 데 올라가서 미리 교수님이 이 과목에 필요한 책을 이제 알아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중고책을 사고 먼저 싸게. 예. 그것도 예전에 한번 숭실대 학생이 책을 내놓았는데 이제 지하철 타고 대왕역까지 가서 와. 이제 약속 장소 시간이랑 장소 잡아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그것도 이제 한 학기 끝나면 다시 내놓거든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웃긴 스토리인데 준비하고 웃지 말아야지. 웃지 말으셔야 돼요.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화장품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화장품이 보통 브랜드 립스틱 이런 건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마음 먹고 용돈에서 큰 지출을 했죠. 근데 하고 나니까 거덜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식비는 엄청 아끼고 막 김밥 중국 가서 김밥 먹고 이제 과제를 하려고 이제 카페를 찾아갔는데 카페가 되게 비싸잖아요. 요즘 카페들도 다 바깥보다 6,000-7,000원 하고 3,000원 김밥을 먹고 갔는데 제가 또 커피를 안 마시니까 뭐 슬러시 뭐 이런 거 먹으려고 했는데 8,500원인 거예요. 아이고 진짜 비싸다. 8,500원. 분명히 3,000원짜리 밥을 먹고 왔는데 8,500원짜리 음료수를 마실 가치가 있을까라고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눈치를 한번 쑥 보고 이제 손님들이 카페에서 마시고 두고 이거 통을 뭐라 그랬어? 쓰레기통? 네, 그 옆에 이렇게 두고 가죠. 수거하는데. 네, 수거하는데 거기 가서 조용히 이제 플라스틱 컵을 제 책상에 올려놓고 공부하는 척을 했습니다. 네. 안 걸렸어요? 아무한테도요? 아무도 네. 안 찾아봤어요? 근데 알바생 분들 의외로 관심 네. 없으세요. 알바생들 아니어도 손님들이 관심 없어요. 그런가? 주변 사람들한테 관심이 네. 없어. 네, 다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남기 씨는 중고등학생 때 공부를 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뭐 국영수 위주 아니면 학교 공부 중심으로 이런 식상한 대답 빼고 그거 빼고요? 네,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죠. 저는 정말 약간 교과서 위주? 뭐예요? 아니, 제가 뭐 공부를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 성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자습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질문은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궁금해요. 신영 씨는 좀 어떤 식으로 맞아. 공부를 했어요? 저 학원 많이 다녔습니다. 솔직하게 돈 들여서. 학원 많이 다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교육을 그럼 좀 뭐 여러 개 특이하게 받아본 기억이 있는 건가요? 특이하게 받아본 적은 없고요. 뭐 영어 같은 경우는 5살 때부터 과외를 받았고요. 5살. 네, 그리고 바이올린도 5살 때부터 배웠었고 그런 어머니가 여러 종목에 이렇게 많이 시키셨던 것 같아요. 저는 5살 때 건축을 배웠어요. 놀이터에 가서 뭐예요? 필드로 맞아요. 저는 뭐 바이올린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생각하기를 사교육은 정말 많이 받아본 친구들은 그 뒤를 못 따라가겠다 생각했는데 바로 이 케이스가 아니었나 좀 아닙니다, 싶습니다.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의 사교육 사상 열기는 뭐 달궈지다 못해 폭발 직전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나 다 아실 텐데요. 맞습니다. 과외, 학원, 사이버 강의, 학습지 정도가 좀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받는 사교육 종류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그런데 문제는 연령이 내려가면서 이 사교육의 종류가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미취학 어린이 사교육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글, 독서, 논술, 영어, 국어, 체육, 미술, 과학, 창의, 사고력, 수학, 네. 연상, 피아노 등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피곤하네요. 하는데 세상에. 여기에 뭐 수영, 줄넘기까지 교육을 한다고 하네요. 미취학 학생들 참 불쌍합니다. 네. 중국도 이렇게 사교육 열풍이 뜨겁나요? 정말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취업이 너무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남들과 달라야 한다는 강박, 또 압박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지만 사교육 열풍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15개국의 학부모 대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부모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이라는 정말요? 결과가 오. 나왔다고 아이고. 합니다. 한국일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네. 중국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은 1978년부터 한 자녀만 낳는 정책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우쭈쭈 애지중지 내 아이 정말 최고로 키워야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사교육의 열풍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뭐 샤오황띠라고 하나요? 오 소황제? 맞아요. 시아황띠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사교육 네. 받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맥락이 크게 맞지 않지만 예. 예. 그 맥락 부분의 사교육을 제가 못 받아서. 근데 이게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국의 사교육 시장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뭐 학원이나 과외 이런 거를 좀 받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봤지만 그거 아세요? 중국에서는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저희는 모든 과목이 다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중학생이 되면 수학과 영어는 120점 만점에 120점, 또 고등학교는 150점 만점에 150점을 받아야만 만점으로 취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더 많은 건가요?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거죠. 120점, 150점.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는 또 60점 만점으로 바뀌기도 해서 이 과목의 중요도에 따라서 점수가 나뉘면서 사교육이 아무래도 또 만국 공통이겠죠. 수학과 영어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중국의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후끈 달아올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중국에서는 사교육비 때문에 학부모들의 등골이 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하나, 수강 잡은 기본, 싼 잡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투잡을 뛰는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낮에는 직장에서 근무하시고요. 퇴근 후에는 대리운전이라도 하는 등 부모님들의 등골이 제대로 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사교육 열풍이 심해진 이유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인류대학을 들어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이제 한국보다 더 강화된 것 같아요. 한국은 조금 서서히 대학에 대한 그런 평가나 이런 인식들이 조금은 예전보다는 사그라든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중국은 인류대학을 가지 않으면 취업을 할 수 없다,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에 아마 대학교 때문에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네, 현재 중국에는 약 2,600여 개의 대학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인류대학으로 인정된 대학이 150여 개입니다. 150개면 꽤 많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의 한 해에 수능을 보는 학생이 몇만 명이라고요? 1,000만 명이라고요. 여기도 1,000만 명. 그렇죠. 한 해 매해 가오카오에 응시하는 학생이. 그러면 기본 1,000만 명은 넘네요. 그렇죠. 네. 그들 고려해봤을 때 150개라는 수치는 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 바늘 구멍이라고 하죠. 네. 그렇다면 이 중고등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사교육을 주로 많이 받는 건가요? 점점 그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북경대 부속초등학교를 나왔잖아요. 일다수셔. 그때 제가 시험을 보고 들어갔어요. 정말요? 네, 북경대 부속초등학교는 상류층, 상위층의 자제들이 가는 곳이고 그들은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곱하기 문제가 나와서 제가 엄마 이건 뭐야?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엑스표가 막 그려져 있어. 네, 그래서 엄마가 그 시험을 보는데 옆에서 이거는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제가 막 손가락으로 막 해서 겨우겨우 입학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엘리트. 친구 좋네요. 아니라고 나도 나는. 아빠 죽이고 싶다고. 그래서 그만큼 저 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심각해졌죠. 이게 최근에 한 고급 사립 유치원에서 5살 어린이들한테 자소서를 받았는데 네? 15장을 받았다고. 네. 5살이들한테요? 아니 사실 저 5살. 같은 경우도 대학 졸업하고 나서 자기소개서를 썼는데 그래도 뭘 써야 될지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5살에 자기소개서라니. 뭘 알까요? 그러니까요. 5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러니까요. 뭘 쓸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유출된 거에 딱 따르면 거기에 이런 게 써 있었대요. 난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썼다고 하고요. 네. 세계 지도에 5년 인생 동안 다녔던 나라들을 이렇게 스티커 표시를 또 해놨다고 합니다. 와. 그런데 사교육이라는 게 과도하게 받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이 비용이잖아요. 네. 그렇죠. 학부모들이 투잡까지 할 정도면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 사교육비를 딱 일반화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 과목마다 다르고 또 수업 듣는 학생 수에 따라 다르고 선생님 강사진의 어떤 인지도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사교육비도 여기부터 여기까지다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제 이제 친구 중에 중국에서 이제 과외를 하면서 이제 생활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중국 학생 기준으로 1시간에 한 200위안 정도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00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인데 그 되게 저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국의 뭐 평균 임금을 그쵸. 봤을 때는 1시간에 200위안이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중국 한 달 평균 임금은 10,000위안이 안 된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 그 중에서 1시간에 200원이면 한 달로 그렇죠. 치면 또 굉장히 큰 네. 금액이 되는 거고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투잡, 쓰리잡까지 뛸 수밖에 없고 어쨌든 아이를 위해서 수고를 기꺼이 감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도대체 대학이 뭐길래, 대학 시험이 뭐길래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는 건지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2. 폭염보다 뜨거운 까오카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입 시험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다면 중국에는 까오카오가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일반 대학 입학 전국 통일 시험입니다. 되게 멋있네요. 전국 통일 시험. 와. 네. 저희가 뭐 까오카오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뭐 세계 최대 입시로 유명하다고요. 그렇죠. 방금 우리 페이쌤이 말씀했다시피 일단 평균적으로 응시생이 한 해 평균 1,000만 명에 이르고요. 수능은 하루 왼종일 보면 되는데 네. 두 과목씩 나눠서 거의 이틀에서 3일 동안 네.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가 정말 힘들어요. 아니 3일 동안 시험을 보면 집중력도 굉장히 잘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생각만 해도 저는 머리가 띵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수능 시험은 겨울에 보는 것과 달리 맞아요. 또 이 가오카오는 한여름에 치른다면서요? 네, 우리나라는 3월에 새학기 시작인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달에 새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매년 6월 7일, 6월 8일 이렇게 이틀에 거쳐서 시험을 보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수능 때 되면 이렇게 추워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수능 한파라고 하는데 중국은 까오카오 폭염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까오카오가 규모도 규모지만 난이도가 또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까오카오 시험장에 가면 3가지에 놀란다고 합니다. 많은 인파에 1번, 강압적인 몸수색에 1번, 그리고 문제 난이도에 또 1번 이렇게 3번 놀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어렵나요? 까오카오를 1,000만 명이나 보는데 만점자가 1명 정도는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역사상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 정도로 어려워요? 네. 그거 너무 무슨-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한 네. 거죠, 그게?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좀 수능을 잘 못 본다고 해도 수시나 뭐 논술 아니면 또 전공에 따라서는 실기 시험이 또 따로 그쵸. 있잖아요. 그렇게 좀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절차나 기회는 없는 건가요? 아까 통일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전국 통일 시험. 전국 통일 시험이기 때문에 통일에서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 외에 수시, 논술 전형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뭐 특정 학교, 예를 들면 연예인을 육성하는 학교라던가 체육 선수 육성 학교의 경우에는 뭐 실기를 통한 방법이 있지만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까오카오가 유일한 답입니다. 뭐 이렇게 까오카오 1번 치르기가 굉장히 어렵고 뭐 난리다 보니까 네. 사교육 시장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 따라 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사교육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셋. 사교육 열풍의 신동방그룹 풍년입니다. 자, 신동방그룹 하면요. 중국에서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룹인데요. 10조 매출을 자랑하는 중국 와. 사교육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양대 사교육 기업으로는 하오웨이라이, 이름 정말 잘 지었어요. 하오웨이라이, 좋은 미래 회사와 그리고 신동방, 네, 신동방이 유명한데요. 그중에서도 신동방의 점유율이 1위입니다. 네. 네. 이 신동방 그룹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교육업체 최초로 2006년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됐고요. 현재 중국 55개 도시에서 64개의 학교 그리고
727곳의 러닝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 신동방그룹의 수장은 위민홍이라는 사람인데요. 가오카오 3수 끝에 북경대 영문과에 합격한 이력이 있다고 와. 합니다. 그때의 경험과 느낀 점을 바탕으로 또 교육기업을 설립했다고 하네요. 네. 가오카오 3수, 이게 위민홍이 겪은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창 시절 내내 꼴찌였다고요? 네, 그래요? 맞아요. 위민홍 회장이 사실 지방 토박이 출신이었어요. 아. 그래서 정말 열심히 북경대를 갔는데 문제는 표준어를 제대로 익히지 못해서 너무 많이 힘들었고 영어도 살짝 실력이 부족해서 늘 그 밑을 지켜주는 학생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해요. 든든한 그 친구군요. 네. 게다가 유학도 도피처럼 갔는데 또 실패하고 아이고. 말았습니다. 아, 그래도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실패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중국 유학생들은 점점 늘어나지만 또 유학에 필요한 어학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대로 해주는 곳이 많이 없다는 점을 노려서 유학 컨설팅 사업을 벌였다고 하네요. 네, 정말 그야말로 자기의 경험을 100%다 녹여냈는데요. 본인이 써왔던 그 사투리에 대한 그 열등감, 그리고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겪었던 고충들, 이런 그리고 유학 아까 실패했다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컨설팅을 해주기 시작했대요. 정말 뭐 세세하게 자기가 겪었던 일을 다른 학생들은 겪지 않게끔 이걸 해주다 보니까 1년 만에 이제 입소문이 나서 나중에는 수강생이 꽉 차갖고 더 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이 위민홍 회장이 최고의 인재만을 고집하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네. 해외 명문대학에서 어학 관련 학위를 받고 귀국한 유학파들로만 이 강사진을 다 구성을 했다고 하네요. 완전 어벤져스네요. 네, 그러니까요. 또 이게 강사들의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수강생들의 강의 평가에 따라서 연봉이나 성과급을 제공하고 반대로 만족도가 낮은 강사들은 퇴출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재교육을 받아야 다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버티는 것도 힘들다 보니까 스타 강사들은 고정급여의 수십 배나 되는 성과급을 챙겨갈 수 있다고 하고요. 네. 또 거기에 비해서 경쟁도도 장난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런 점들이 학생들에게 매력으로 좀 다가가는 걸까요? 네, 중국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신동방 하면 어떤 이미지야? 그랬더니 강사진이 되게 빵빵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고의 강사진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거기에 그 회원이 딱 되면 학생이 되면 유학에 좀 성공할 수 있어 이런 되게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중국의 사교육 시장 상황 그리고 사교육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시험 가오카오 시험도 알아봤고요. 여기에 중국의 사교육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신동방 그룹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젠! 바이바이!